자,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저번 시간에 내내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죠? 우리가 그때 어떤 걸 배웠냐면 f'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영역에서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겠지? 하나씩 해야겠지? 자, 구간 내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면 이거죠. 맞아요? 이거이면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한다 라고 배웠고, f'x가 0보다 작으면 함수가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불렀었어요.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질 때 f'a는 0이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중입니다. 맞아요? 맞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fx라는 친구가 뭐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인수는 안 되겠나? 어딜까? 6, 12 이거면 될까? 우리가 이제 씁시다. 오케이? 그러면 f'x를 구한다. 그럼 6x 제곱 빼기 12x 빼기 18이겠죠. 맞아요? 그럼 6으로 묶어버리면 x 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얘가 3, 1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 플러스 1 x 빼기 3이 될 것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짠! 도함수를 먼저 그리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과 만나는 도함수를 갖게 되고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구간에서는 이 도함수가 양수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3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는 도함수가 음수를 갖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영역에서는 도함수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 저기 맨 처음에 써져 있는 거에 따라서 도함수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도함수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함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를 구간으로 나타내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그려보면 우리가 실제로 x축 아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라인에 맞춰서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원래 함수는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구간을 그릴 수밖에 없다. fx가. 이때 우리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할 건데 이 fx가 현재 3차 함수라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죠. 맞아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니까 얘가 양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요 사이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사이에 뭘 지나갈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뭐인 순간? 기울기가 0인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게 x가 얼마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이 구간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 여기요. 감소를 하다가 증가로 갈 거면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을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순간 있잖아요. x가 얼마일 때예요? 3인 순간에선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소를 지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 극대소라는 걸 포인트까지 잡아내신다면 이 친구가 우리가 fx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괜찮은?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fx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도함수가 3차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이쁘게 이루어질까?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고요. 괜찮나요? 여기가 x는 뭐 마이너스 2였다고 치고 여기는 x는 4였다고 해볼게. 얘들아, 요걸 가지고 fx를 유추해보자. 여기서 뭐예요? 접했지. 접하고 여기 뚫었죠. 그럼 접한 곳에서 무조건 그 지수가 짝수차수라고 했어. 맞아요? 접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지수가 짝수차수인 거야.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실 거고요. 뚫었죠? 뚫으면 홀수차수인 거야. 근데 얘가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인 거니까 얘가 2차를 가져갔다면 얘가 1차를 가져와야겠죠. 그 최고차 함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얘가 왼쪽 위 오른쪽 아래로 간다면은 최고차 함수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입니다. 그럼 얘가 A가 있을 건데 A는 음수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나요?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도함수인 거죠? 이 도함수를 기점으로 우리가 원래 함수를 그려볼게.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여기서만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가볼게. 여기서 증가를 하다가 맞아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음수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증가하죠. 다시 증가라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언제 4에서 뭐가 돼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그 이후로 뭐가 되는 거야? 감소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극대 또는 극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얘 지금 봐봐 플러스에서 여전히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죠? 그럼 얘는 극대나 극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증가를 하다가 뭐로 바뀌었어요? 감소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극대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극대 하나밖에 없는 4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 방식으로 그려내는 거 이해할 수 있겠나? 괜찮네? 하나만 다시 얘기하자면 함수가 fx가요.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얘가 접하잖아. 여기 a라는 점에서 접하잖아. 뭐 아래든 위든 상관없는데 그럼 이 친구는 인수로 뭘 갖고 있냐면 x 빼기 a의 짝수 차수를 갖고 있는 거라고. 뒤에 뭐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뚫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뚫을 수 있죠. 맞나요? 뭐 예를 들면 b라는 점을 뚫을 수 있잖아. 그럼 fx라는 얘가 fx라면 얘가 x 빼기 b의 홀수 차수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뚫으면 홀수고 접하면 뭐라고? 짝수라고.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도함수를 구려. 예를 들면은 도함수를 식으로 줄 수도 있지만 도함수를 뭐로 줄 수도 있어. 그래프로 줄 수도 있잖아.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되겠다. 그럼 요거 가지고 도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우리가 요거까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부등식 문제를 풀었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전달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
방고등식 문제에서 자 3차랑 4차를 다루잖아 우리가. 그럼 4차 함수는 우리가 푸는 방법을 그 3차 방정식이죠. 3, 4차 방정식 있잖아. 우리가 이거를 잘 푸나? 잘 못 풀어요. 우리 푸는 방법을 생각해봐. 되게 원초적이야. x에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3 넣고 마삼 넣고 요걸 시리게 하고 4 넣고 마삼 넣으면 포기. 맞아요? 이건 내게 아닌가 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끔 5가 들어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5 들어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보통 x가 0보다 크다라든지 x가 0보다 작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을 주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생각을 하니까 5까지 가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 4차 방식을 숫자를 넣어서 풀 수 있는 조리제법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치 대입법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3, 4차 방식 우리가 못 풀어. 그럼 방정식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4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자 y는 4예요. 이거 x좌표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고. 이해돼요? 우리가 이거 쉽게 인수분해 못하면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이거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야? 그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이쁘게 나오는 함수만 낸다면 되게 제한적이겠죠. 좀 변태 같은 애들은 개수를 외워버릴 거야. 이 개수일 때는 해가 1, 2, 3, 4 나와. 이런 식으로 변태들을 외울 거란 말이야.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근의 개수로 나온다. 기억나요? 여기다가 뭘 주는 거예요? 얘가 K일 때 fx랑 세 점에서 만난대. 그걸 만족하는 K 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 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지나가면 되죠. y는 K가 여기 있으면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또는 y는 K가 어디 써도 돼요. 여기 지나가도 돼요. 또 있나?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없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좀 어려운 문제예요. K는 10 이하 자연수다. 이때 y는 뭐 6이고 얘는 y는 2예요. 이해했나요? 이때 fx는 k의 교점의 개수를 hk라 할 때 좀 어려울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hk 얼마? 뭔 소리야? 얘 6이죠? 10, 9, 8, 7까지 교점 몇 개? 교점 몇 개? 2개씩. 맞아요? 6일 때 몇 개? 3개. 그 밑에는 몇 개? 계속 쭉 몇 개? 4개씩 가다가 2에서 드디어 다시 몇 개? 3개 되고 여기가 얘가 뭐 y 값이 y는 뭐 1.7이었다 생각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y는 1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싹 다 더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느낌 오나요? 이해돼? 또는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교점의 개수가 문제도 바꾸는 거야. 낼 수 있는 문제 다 보여주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3개를 만족하는 K항.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6하고 2 더하니까 얼마? 8.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방식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고. 왜요? Y는 물어볼 수 있어. 왜 여기 그때값 좌표 구할 수 있지. X좌표 구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 X좌표 넣어가지고 Y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Y값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 특정 Y를 줘놓고 X좌표 구하세요는 잘 안 된다고. 이해했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건 물어볼 수 있겠죠. 3차 함수를 줘놓고 얘가 y는 4야. 얘는 fx고 fx가 4보다 작은 영역에 이거 풀으래요. 부등식.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요 범위인 건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 이 문제 줬다는 얘기는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쫄지 마세요.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야. 알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4차는 안 줄 거예요. 3차에서 많이 물어보겠죠. 왜? 3차가 그나마 접근성이 있으니까. 알겠나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안 한 게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도함수 그래프에서 딱 하나 안 했거든. 뭐 안 했냐면 두 개 안 했구나. 3, 4차 방정식의 특징을 아직 안 했어요. 그거는 지금 전달하면 아직은 그 문제가 안 나올 거거든요. 모의고사형 문제인데 예를 들면 3차 방정식의 특징이 좀 있어요. 3차 방정식은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이거 할게요. 여기 가운데 점이 있을 건데 이 점이 누구냐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 극대를 갖고요. 이 점에서 극소를 갖겠지. 그럼 여기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니? 맞아요? 요 점에서 변곡이라는 걸 갖게 돼요. 변곡이라는 게 뭐냐면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또는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곡선의 형태가 바뀐다 라는 얘기예요. 얘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해했어요?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원점 대칭, 점대칭 함수예요. 3차는 무조건이에요. 알겠지? 무조건 점대칭 함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줄게요. 선을 긋자. 여기가 1대1인 건 알겠어 이제? 점대칭이라며. 근데 여기도 1이야. 얘가 1대1대1의 비율을 갖게 돼요. 그럼 뭔 소리야? 여기서 떨어지는 간격보다 되게 짧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선을 그어도 얘가 1대1대1이 나오게끔 그리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선을 그으면 이게 1대 루트 2만큼의 길이비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내가 증명을 해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돼. 이해했음? 괜찮아요? 요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기엔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레벨에서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거잖아. 도함수를 줄 테니까 원래 함수 그려볼래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맞아?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거 지금 하기에는 어차피 여러분 푸는 문제는 아직 없을 거야. 알겠죠? 이건 언제쯤 하면 되냐면 모의고사 레벨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됐을 때 이게 필요해요. 이 성질들 모르면 불리하거든. 못 푸는 건 아니야. 되게 불리해. 알겠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요. 이거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할 거고 같은 원리로 4차 방정식은 모든 성질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4차 함수 중에서 여기 극소값 두 개가 y값이 같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만 갖는 특징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 선을 그었을 때 요들 간의 관계, 여기 선 그었을 때 얘네와 얘의 비율 이런 것들 기울은 여기 이런 것처럼 비율이 있거든요. 요걸 내가 한번 싹 정리를 해줘야 돼.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전 대비 개념이기 때문에 실전 할 때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유형설을 풀 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개념할 때 하길 만한 내용은 아니야. 그 인강으로 예를 들면 현우재 선생님 걸 보게 된다면 아마 뉴런은 아닐 거고 그 시발점이죠? 시발점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뉴런에서 하실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예전에는 뉴런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 푸시다가. 근데 요것들이 필요한 개념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요. 알겠죠? 내가 안 하고 넘어간다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인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알겠죠? 3, 4차 방식타 3, 4차 함수들 그들 간의 관계 성질 이런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필수 예제 문제 풀 때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 몰라도 풀렸을 거예요. 그죠?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했나? 고3 졸업할 때까지 저거 모르는 애들 많아. 내시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저걸 다루기에는 아직은 뭘 잘 몰라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오늘은 질문을 받기 전에 속도와 가속도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을게요. 속도랑 속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거부터 스타트해.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리고 가속도가 뭔지를 알아요. 가속도하고 속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걸 두 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도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수학에 처음 볼 수도 있어요.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요.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분에 관련된 용어겠죠. 두 개를 이 용어들을 정리해야만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어요. 자, 속도랑 속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벡터랑 스칼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하시는 분들은 물리를 아직 안 들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벡터 스칼라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요. 벡터를 안 들으셔서 훨씬 많으니까. 방향이 있고. 그렇지.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속력은 없어요. 방향이 없죠. 무슨 소리냐면 A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1초에 100m씩 뛰는 거랑 왼쪽으로 100m씩 뛰는 거랑 다르겠죠? 맞아요? 다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얘한테 방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를 플러스로 본다면 너를 뭐로 보겠다? 마이너스로 보겠다. 가 되는 거죠? 이건 속도의 관점이에요. 맞아요? 근데 속력은 뭐냐면 잘 들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그럼 어찌됐건 오른쪽으로 1초에 100m씩 가나 왼쪽으로 1초에 100m씩 가나 속력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속도를 보통 velocity니까 V로 많이 쓰는데요. V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속력이라고 불러요. 너는 뭐고요? 속도고요. 그러니까 뭘 아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방향성을 배제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 절대값을 씌운 게 왜 방향을 배제한 거예요? 라는 말이 나와야 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용어를 알아야겠지. 속도에서요, 뭘 아셔야 되냐면 플러스라는 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약속하고 갈게요. 잘 들어요? 고교 과정에서 운동이라고 하면 수직선 운동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수직선 위 운동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개념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자, 수직선 위 운동이에요. 뭔 소리냐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정지밖에 없어. 세 가지야. 이해했어요? 그 앞으로 간다는 건 이제 오른쪽을 뜻하겠죠.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정지라는 이 세 가지 운동밖에 없는 거야. 이해수? 이해슈?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증가하는 곳이에요. 왜요? X축은 오른쪽으로 하면 증가하니까. 맞아요? 왼쪽으로 간다는 건 뭐겠어요? 감소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정지는 뭐겠어요? 0이죠. 이해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속도가 예를 들자면 속도가 2m/s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1초에 오른쪽으로 2m씩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V가요 만약에 마이너스 10m/s입니다 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1초에 10m씩 가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근데 우리가 속력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뭘 씌운다고요? 절대값을 씌운다고요.
그러니까 속력은 뭐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해수 나중에 미적분 2를 가시면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을 보긴 해요. 평면상에서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해석인 거죠. 지금 이 평면상 운동 맞잖아요. 근데 이미 약간 뭔가 굉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때 순간 속력을 어떻게 잡을까요? 뭔가 난리 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만 가도 우리가 힘들거든요. 이렇게만 가도 힘들어. 왜냐면 봐봐. 에이 이 운동도요. 이게 있잖아. 이게 있다고요. 뭔 소리야?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방향을 바꿨다가 정지했다가 있다고. 이것만 해도 해석이 머리가 아파요. 근데 거기서 얘가 도는 거야. 방향 전환을 하네. 그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려면 벡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백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이제 기백을 안 하실 거죠. 근데 기백을 안 했는데 미적분 2를 선택하잖아? 죽는 거야.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왜냐면은 속도를 벡터로 표현하거든요. 자,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리 잘 들어. 인간은 수직성 운동만 해석을 못해. 그럼 이상하잖아. 평면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평면을 몇 개의 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2개의 축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 뭐밖에 안 한다고요? 수직성 운동밖에 해석을 못 한다고.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냐면 x 따로, y 따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봐봐.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 생각을 해봐. 맞아요? 그러면은 x축에 저장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해했어요? 근데 y축에서 어떻게 저장하는 거예요?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 정보 따로, y축 정보 따로 저장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좌표에다가 같이 넣는 거야.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모두 가능하겠어요. 공간도 되겠죠. 어떻게? x 따로, y 따로, z 따로 움직이면 입체도형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은 수직성 운동 말고는 아무것도 해석을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변수 하나밖에 못 따라와. 슬프게도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뭘 도입한 거예요? 연립을 도입한 거예요. 문자 2개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했음? 괜찮아요? 우리는 x, y가 동시에 움직이면 해석을 못 한다고. 수학자고 아인슈타인이고 나발이고 못 한다고요. 이해했지? 방법이 없어. 2개의 변수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해석을 못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따로따로 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가 미친 사람인 거예요. 이 모든 이게 해석이 안 됐었는데 이 아저씨가 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다 해결됐거든. 미친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의 속력 이런 것들 공기의 역학 이거 다 이걸로 연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스타트가 뭐라고요? 수직성 운동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알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운 이 수직성 운동이 사실은 HZ예요. 우리가 운동을 바라보는 거 다 이걸로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돼 이거. 너무 자세히 하면 힘들어. 이거 너무 자세히 하면 힘드니까 이 정도만 하자. 심하게 하자. 이런 느낌이야 속도가 쏘는. 자 그러면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속도랑 속력의 차이는 뭐라고요? 방향이 있고 방향이 없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절대값을 씌운 거로 정리합니다. 알겠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 그럼 속도는 뭔데요? 속도가 양수면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속도가 0이면 정지야. 그리고 하나 미리 말해주자면 방향을 바꾸려면 무조건 한 번은 정지를 해야 돼. 양수로 움직이다가 백으로 갑자기 못 가. 가다가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빛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엄청 빨리 움직이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뒤로 가고 싶어요.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이게 안 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갔다가 멈추고 다시 가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정지 상관이 무조건 와요. 아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주세요. 빛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배웠어요? 빛은 우주상에서 측정을 하면 속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아, 반사되잖아. 방향을 바꿨잖아. 빛이 거울에 이게 됐잖아. 맞아요? 반사되네. 입사가 반사가 맞아요? 그럼 방향을 바꿀 때 내가 방금 뭐랬어요? 역학에서 방향을 바꾸려면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야 된다니까. 근데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며. 이상하잖아. 그럼 거울에선 빛이 정지하는 거야? 아 방향을 바꿨잖아. 그럼 정지했다 가야 된다며. 맞아요? 그럼 반사될 때 정지한 거야? 아니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난 해답을 대충은 아는데 나도 정확하진 않아. 알려주세요. 뭐 네가 말하지 마라. 네. 너 오비탈은 배웠어요? 아니요. 맞지. 넘어가요. 오비탈 배운 사람 오비탈 뭔지 안나? 근데 고1 때 배우는데 오비탈? 전자껍질? 뭔지 아는데. 아 그럼 알아요. 전자껍질 알아? 네. 네. 그건 알고. 그 이온화도 배웠어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세요? 어? 오비탈 이런 거 쓰세요. 오비탈 오비탈을 그냥 세게 전자껍질이라고 알려주시긴 하시죠. 했는데 어. 그냥 그 전자껍질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넘어가시. 전자껍질에 전자 들고 있는 건 알아요? 네. 얘가 어디가 에너지가 세요? 안. 안쪽이 세죠? 네. 그럼 안쪽에 있던 게 바깥으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럼 이게 에너지 차이만큼 뭔가가 발생되겠죠. 등가 교환이니까. 네. 얘가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하면 전자 하나 잃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온화예요. 전자 하나 잃잖아. 그래서 Na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전자 하나 잃는 거잖아요. 네. 전자랑 양성자랑 개수가 같았는데 전자가 날아가니까 플러스 성질을 띄어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아 화학을 아직 안 썼군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얘가 빠져나갈 때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있겠죠. 그게 빛이야. 네. 빛으로 나가요. 우리가 빛으로 통칭하지만 빛의 종류가 많단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자레인지죠? 그것도 빛이에요. 마이크로웨이브. 그것도 빛이에요. 또 뭐도 있어요. 가시광선 보는 거, 에너지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우리 보죠. 저기에서. 그 적외선, 자외선 여기 보면 선크림 바르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해했어? 그런 거 다 빛이야. 그럼 그 빛 중에 일부가 나갈 거예요. 종류에 맞춰서. 이해했어? 아 알겠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에너지의 빛이 나가겠죠? 이해했어? 거울 표면이 있어요. 빛이 왔죠? 그럼 이 빛은 소멸해요. 빛이 뭐 한다고요? 소멸. 정지가 아니라 소멸. 알겠죠? 그럼 여기 있던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원자가 뭘 해버려요? 광주.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다시 뱉어요. 이해돼요?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빛은 정지한 적이 없어요. 땡땡. 그러니까 요 빛과 요 빛이 어떤 거예요? 다른 빛이에요. 재미없죠? 난 재밌는데. 어쨌든 다 아다리가 딱 맞게끔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좀 어렵죠. 그냥 거울 성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오비탈부터 다 알아야 되니까. 헬로와 이렇게 다 좋아하고. 자, 속도가 또 흥미는 이해됐어요? 성질은 이거예요. 하나 뭐라고? 방향 전환을 하려면 뭐라고요?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건 빛 말고 역학이라는 건 뭐가 물체가 움직이는 걸 역학이라고 해요. 역학의 방향 전환이 되려면
속력,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0 되는 순간을 지나네요. 이해했지?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방향 전환을 했어. 그러면 속도가 0 되는 포인트야. 근데 얘들아! 속도가 0이라고 무조건 방향 전환이야? 그건 아니지. 왜요?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방향 전환 안 했죠? 근데 이거는 방향 전환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이건 방향 전환 맞죠? 그러면은 속도가 0 된다고 무조건 그 방향 전환은 아니고 속도가 0 되는 좌우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가 방향 전환이야. 이거 적어놓는 게 좋을 건데. 방향 전환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속도 정의를 내릴 때 상식으로 알고 있으시다. 힘을 내라! 유치가 되죠? 맞추지 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속도의 부호예요. 속도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가 양수, 속도가 음수, 속도가 0 이럴 때 지금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 0이면 정지 이런 얘기예요. 속도 속력은 괜찮죠? 자 이제 가속도로 가자. 이거 원래 고일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했어요. 했죠? 그 표정들이 왜 다 새로워? 일단 애들이 이거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속도라는 건 아빠 차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빠 차는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백도 하고 앞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죠? 얘는 3D에 살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속도는 그런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력이랑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기판에서 속도를 나타낸다고 하지 전방 뭐 제한 속도 80km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제한 속도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지. 우리 일상에서 속도랑 속력을 혼용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에서 쓰는 용어랑 다른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속력이랑 속도는 달라요. 가속도는 뭐냐면 잘 들어. 속도의 변화량이야. 사실 여기서 이미 답은 나온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다. 등속도 운동. 맞아요? 등속도 운동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거? 배웠어. 좋아요. 그럼 대답이 쉬워야 할 텐데. 속도가 등속도 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왜냐면은 1초일 때도 속도는 2, 2초일 때도 2, 3초일 때도 4주막? 3주막? 4초일 때도 3 되는 거죠? 그럼 속력이 3m/s. 그리고 일정한 친구예요. 그럼 이동거리죠. 이동거리는 어떻게 나와? 1초 지나면 몇 미터 가요? 3을 가겠죠. 맞아요? 2초 지나면요? 6이 걷지. 3초 지나면요? 9인가요? 나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데. 자, 이 친구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계속 같죠? 합동이죠? 그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가 일정해요. 이해했어? 왜냐면 이 기울기 뜻이 뭐냐면 1초에 몇 미터 간다는 뜻이에요. 3m를 간 거잖아. 이게 기울기잖아. 그게 누구예요? 속도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한다며. 그러면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가꿨지. 맞아요? 1초 움직이면 3m 가고 1초 움직이면 3m 가니까 얘가 1초일 땐 3, 2초일 땐 6, 3초일 땐 9에 가 있겠죠. 맞아요? 이게 등속도 운동이에요. 자, 이때
속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때 가속도를 보잖아요. 이때 가속도를 보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빵이에요. 가속도라는 건 더할 가짜야. 더할 가짜야. 속도가 더해지는 양 이런 뜻인 거거든요. 얘는 지금 속도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거 있을까요?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점점 빨라지는 속도야. 예를 들면은 잘 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약속해 볼까? 잘 봐. 그럼 결국에는 기울기가 속도네. 맞아요? 그러면 이동거리의 변화량이 속도네. 속도의 변화량이 뭐예요? 가속도네.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순간 변화율. 그게 뭐예요? 미분계수. 그럼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냐면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더 디테일로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자, 잘 들어.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자.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지만 그냥 이 정도에서 정리할게요.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어. 저 증명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받아보자. 알죠? 자, 이동 그러면은 우리가 2초일 때 뭐라고요? 2초일 때 이 점에서의 이동 거리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궁금할 수 있잖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궁금할 수 있잖아. 여긴 등속도 운동이 내가 궁금하지 않지만 맞아요? 얘가 이동을 막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동이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배웠잖아.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 많죠,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2초일 때 해당하는 순간적인 기울기, 즉 속도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이 이동거리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 이동거리에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에 2초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도라고 배운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동거리 2초에서의 미분계수가 결국 뭐예요? 2초에서의 뭐예요? 속도인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2초에서의 속도를 구하려면 이동거리를 뭐해서? 미분해서 시간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이게 2초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낸 거야?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괜찮음? 이해했어? 그렇다면 이동거리의 변화량이 속도일 때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된다며. 그럼 위에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부를 거라며. 그럼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지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쓰자면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용어를 바꿔야 해. 이동거리는 잘못된 표현이야. 이해했죠? 이동거리 잘못된 표현이야.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S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이동거리라고 쓴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쓴 건데 익숙한 표현으로 위치라고 하셔야 돼요. 뭐야? 위치. T초에서의 위치. 이해했어요? T초에서의 위치를 미분하면 T초에서의 속도가 나오고요. T초에서의 속도를 미분하면 T초에서의 가속도가 등장합니다. 이해했음? 위치, 속도, 가속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못 알려주는 쌤들, 그렇게 알려주신 쌤도 없겠지만 여기 적분을 하면 얘가 된다는 표현을 쓰시는 선생님들 간혹 계신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좀 더 컴플렉스해.
알겠죠? 얘를 적분한다고 해서 얘가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금방 유추할 수 있어. 왜 아닐까?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뭐예요? 4x 플러스 3가요? 얘 거꾸로 돌리면은 내가 이거 가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지. 이해했어? 여기를 알 수가 없어. 미분하면 없어져가지고. 이해돼요? 얘로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는 얘로 얘를 유추하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유추할 때 뭐를 몰라요? 상수항을 몰라요. 그래서 얘를 적분한다고 얘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야. 이해했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0초에서 정지했던 물체가 무슨 소리예요 그게? 0일 때 t가 0일 때 속도가 빵이었어. 뭐 준 거예요? 상수항 준 거예요. 100km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0초일 때 속도가 몇이었다? 100이었다. t 0만 100이야. 라고 준 거예요. 뭘 준 거예요? 또 상수항을 준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물리 문제 풀다가 그런 조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조건들이라고. 이해했나? 그래서 속도를 적분한다 해서 가속도를 적분한다 해서 속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조건을 더 줘야 돼요. 알겠죠? 하나가 더 필요해. 뭐? 초기 속도가 필요해. 알겠나요? 좋아요. 일단 적분이라고 표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거만 알고 계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각도가 나온다까지만 이해합시다. 콜? 콜? 콜. 이거는 물린데 이거 그림이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래요, 얘. 적어서 한번 적으세요. 진짜 위치하고 변이 없어. 변이예요. 변이가 뭐예요? 위치 변화량. 편리. 변화하는 위치. 위치.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은 물리가 기반으로 공부는 따라봐. 나도 이때 이거 외워서 풀었거든요. 당시에 수능할 때 물리 안 했거든 그때. 대학교 가니까 그냥 미분이 역학이 있고 역학이 미분이더라고. 대학 가서 알았어요. 나의 수학은 대학 가서 완성이 됐다 이 말이지. 완전 어설프게 알고 있다. 다행이죠. 그때라도 완성돼서 어디야? 그럼 대학 가서 물리했다 공부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공대여서. 선생님 공학사예요. 공대생이기 때문에 물리 안 하고는 100일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이 준서가 언제까지 잘 건데? 너 들어와. 너 나가고. 목소리가 너무 커요. 어쩌라고? 아직 목이 안 풀렸어. 쳤어? 아니요? 치지 마 저거.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주석이 잘 졸지 마. 네. 자, 그냥 배고파요. 조용히 해. 지워도 될까요? 좋습니다. 뒤에서 저 핸드폰으로 시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있어. 저거 찍고 있는 몇 분 찍었나 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 물리잖아 물리. 어쩌라고? 알아야 돼. 너 수업 들었잖아. 자, 평균 속도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게요. 2km 달리기 내기를 한 거예요. 헐? 토끼는 개빨라요. 토끼가 있고요. 거북이가 있어요. 자,
토끼는 개빠르기 때문에 1.5km, 1.8km까지 할까요? 200m를 아픈 지점까지 가가지고 기절. 됐죠? 기절했어요. 자, 거북이는 아주 천천히 꾸준하게 달려오는 거죠. 맞아요? 이해했나요? 이 친구는 1초에 10m씩 가요. 많이 개 빨라요. 자, 거북이는요 1초에 1m를 가는 것이지. 얘는 꾸준히 가요. 알겠죠? 꾸준히 가요. 이거 몇 미터예요? 아 너무 길어. 1km로 해. 자 1000m죠. 맞아요? 그러면은 거북이는 몇 초 걸려요? 1000초 걸려요. 1000초면 대략 몇 분이에요? 60으로 남는 거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대충 얼마예요? 16분. 16분 정도. 대략이에요, 대략.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16분 동안 열심히 기어가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윈. 이해했어요? 근데 토끼는요, 여기에 1초에 10m씩 가니까 이거 800m라고 할게요. 800m 오는데 몇 초 걸렸겠어요? 80초 만에 왔겠지. 1분 하고도 20초. 맞아요? 만약 오고 뭐냐면 얘가 20분을 차지한 거예요. 자, 이해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원래는 몇 초 걸려야 되는 거냐면 얘는 100초면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몇 분을 더 추가한 거예요. 20분을 추가한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이때 토끼의 평균적인 속력을 구하면 이거죠. 이해했어? 토끼가 얼마큼 운동한 거야? 토끼 1000m를 1km를 얼마에 주파했어요? 20분을 초로 바꾸면 몇 초야? 1200이자. 그러면은 1300초 만에 주파를 한 거야. 맞아요? 거북이는요? 몇 초 만에? 1000초 만에 1000m를 주파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른 거예요, 평균 속력은? 거북이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 이겼겠지. 맞아요? ESM 경험적으로 알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평균 속력의 의미를 알겠어? 평균 속도? 뭔 소리야? 처음과 끝까지 이동한 전체 거리를 뭐로 나눈 거예요? 걸린 총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 속도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평균 속도라는 건 처음 시간 뭐랄까요? 총 시간 분의 총 이동거리. 근데 이동거리가 이제 안 할게. 속도라는 건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총 위치 변화량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럼 순간 변화, 순간 속도라는 건 뭐겠어요? 그거를 그 순간에서 물어보는 거지. 너 그 순간적인 속도가 몇이야? 그러면은 봐봐. 요 순간에서의 속도를 물어보면 요 순간이에요 몇인지 모르겠지만 거북이는 얼마큼 뛴 거예요? 1m/s로 순간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겠죠? 토끼는요? 10m/s를 물어봤겠지. 맞아요? 이 순간에서의 속도를 물어보는 게 순간 속도인데 이 순간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위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해했나요? 순간 미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뜻이 뭐예요? A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구할 수 있을 거야. 이해했나요? 그럼 순간 속도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미분을 하시는 거고 평균 속도를 뭐 하면 돼요?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위치에.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 얘는 위치 그래프에서의 뭐예요?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평균 속도야. 이해했어? 알아들었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숙제는 딱 하나야. 정말 그래요? 이거 하나 남은 거야. ESM 정말 그래요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일로 올 수 있어요. 이제 일로 온 거야. 앞에 다 깔아놓고 일로 온 거야. 이걸 위해서 40분, 30분을 넘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으면 바로 스타트를 끊어도 되는데 눈빛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가 슈퍼맨을 보았을 때 우리가 평균 속도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눈에. 예를 들면 슈퍼맨이 여기 있다가 우리가 보기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아프리카 가서 사람 보고 왔단 말이죠.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지. 갔다가 온 거니까. 평균 속도는 안 빠르거든. 어? 뭐야? 그죠? 근데 뭐죠? 평균 속도 빠르구나. 왜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거지. 그냥 엄청 빠른 거죠. 1초 동안 아프리카 갔다 온 거니까. 갔다 왔으면 평균 갔다 왔어요. 속도? 평균 속도. 그쵸. 속도는 빵. 속력은 개빠른. 속도는 빵. 위치 변화량이 제로기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뭐예요? 모여도 없겠죠. 그냥 서 있는 거니까. 참고로 슈퍼맨이 랩보다 빠르거든요. 어떻게 그래요? 환세상 그래요. 환세상 그래요. 걔가 지구를 돌리거든요. 거꾸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화 망했죠? 응? 그 영화 망. 당신 잘 됐어요. 빨간 쫄쫄이, 파란 쫄쫄이에 빨간 팬티 입고. 팬티를 어떻게 알아요? 팬티를 바깥에 입어요. 너 스파이 본적 없어? 그 아저씨 팬티를 바깥에 입어요. 난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 또.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너가 해봐. 노출 중인가 보다. 그럴 수. 슈퍼맨 컨셉상 지구를 거꾸로 돌려요. 왜 그래요? 지구가 멈췄거든요. 그런 멈췄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 그 빡빡이 아저씨가 멈췄어요. 왜 그랬대요? 초승이야? 아이언맨은 식으로 어떻게 하나? 저번에 아크리에이터 얘기했다가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돈방석에 앉았지. 아크리에이터 만지면 나 바로 미국 잡혀갈걸요? 바로 납치될 거야. 그래서 정보만 빼갖고 죽겠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야, 죽겠지. 저희 수학 알려주세요. 가요. 당연 그건 알려줄 거.